자, 민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민원연은 92년부터 그 이후 모든 선거를 모니터링 해왔고 이번에도 늘었네요. 80개에서 100개로. 100개로 늘었더라고요. 100개 시민단체 연대해서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의 모든 종이신문. 네. 예전에는 종이신문과 이제 공중파만 했으면 됐는데. 그렇죠. 지금은 종편 사사랑 네, 정편도 있고 포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매체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민원연의 지금 기조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뭐 100개 시민단체가 연대했기 때문에 선발이 많이 늘어났겠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한 달이 지나가지고 중간평가 토론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간의 대선 보도에 대한 총평을 내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6개 종합일간지,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 종합뉴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종편 3사 시사 토크쇼들, 그리고 신문방송사의 뉴스 그 페이스북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스북 대요. 예. 그리고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정치면과 대선면, 그리고 네이버 모바일 화면의 선거기사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 매체가 어디를 막나하고 전반적인 특징이 민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많고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많고 이에 비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기사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 계속 지적해 오셨는데 네,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다 그래요? 거의 다. 예, 모든 매체가 다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종합일간지 6개, 지상파 3사, 종편 4사, 네. 그리고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 종편의 시사 토크, 네. 신문방송사의 페이스북, 그리고 연합뉴스 정치면, 대선면, 네이버 선거기사. 네. 이제 통계를 내보신 거죠? 통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신문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5주간의 모니터 결과입니다. 5주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특정 정당의 제목을 봐서 특정 정당이 유리하면 플러스 1점, 불리하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서 이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한 보도에서 정당이나 인물이 3개까지 있어도 모두 중복 체크하는 방식으로 분류한 것이고요. 신문의 경우 3월 20일에서 4월 22일까지 5주간 신문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총점이 마이너스 48점이었는데요. 국민의당은 플러스 16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위 후보가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이나 비판이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위권, 4위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고 보시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너무 많다. 그렇다 해도 격차가 좀 크고요. 방송의 경우에는 격차가 더 큰데요. 3월 20일에서 4월 21일까지의 방송 보도를 보면요. 한 달간. 예,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 205점,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점입니다. 방송은 거의 다가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는 제목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정적인 기사 아니면 선거 기간이 잘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 후보가 잘했습니다 하는 기사가 잘 없으니까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격차가 어느 방송사가 더 컸나 봤더니 TV조선이 45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45개가 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불리한 보도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45개 이 기준으로 하자면 최소한 45개의 꼭지가 더 불리했다. 네네. 공영방송 MBC가 두 번째로 마이너스 30점. 그러니까 격차가 30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3위가 MBN으로 마이너스 29점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매체도 거의 이런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높은 순으로 몇 매체를 언급하셨던 거고. 네. 저는 이제 표 전체가 있는데 보니까 MBC, TV조선이 1등. 네. 격차가 가장 큰 순으로는. 네네. 그리고 MBC, 그다음에 MBN, 그리고 채널A. 채널A가 마이너스 24점. 네. 그러니까 TV조선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 나머지 종편들은 좀 비슷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상파 중에는 MBC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예. 네. KBS는 10점 차이로 그리고 SBS와 JTBC가 6점 차거든요. 그러니까 뭐 KBS는 아주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SBS, JTBC가 지금 모니터링한 방송 중에는 그 격차가 가장 적었다. 예.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보도하면 10개 중에
6개는 불리한 보도가 나왔다. 그렇죠. 네, 민주당 쪽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철저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이건 한 달치의 데이터였습니다. 5주예요. 한 달은 아니고. 5주간. 네네. 예. 이건 뭐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이렇게 점수가 나온 거예요. 네. 전체 방송을 다 모니터링해서. 자, 두 번째 언급하실 부분은 제가 종편 시사 토크쇼 이 최근에 이제 종편 시사 토크쇼 요즘 잠잠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잠잠하다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잠잠하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총선 지난 가장 큰 선거였던 총선. 예, 총선 때는 거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지원 활동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다 홍보해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라기보다는 특정 정당의 홍보사를 대행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느낄 느낌의 정도로. 그런 보도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사 토크쇼가 많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조심한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뭔가를 저희가 계속 문제 지적이 들어오고 사실 항의 전화 저희한테 제보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한번 드러내 보려고 저희가 자막을 분석해 봤습니다. 종편이 생각보다 자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계속 밑에 자막이 깔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시해 주는 그렇죠. 그리고 역할을 제일 하죠. 황당한 것은 실제로 나와서 방송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패널의 발언을 자막으로 까는 게 아니고 그냥 미리 준비해 놨던 자막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패널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패널 대화랑 아무 상관없는 거의 상관없는 자막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막으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번엔 자막 분석을 해보셨군요. 네, 야, 그래서 자막을 별 분석을 다 하신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막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고 이제 자막 분석하신 거죠? 그래서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채널 A의 뉴스 특급과 정치 데스크라는 두 프로그램이 지금 가장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어서요. 이 두 프로그램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잠깐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종편에 있는 이런 정치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시는 거죠. 네. 모든 조사는 프로그램, 전수해요. 네. 모든 프로그램을 다 조사하고 다 보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지금 민원연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 두 프로그램이 자막을 보니까 평균 회당 뉴스 특급 같은 경우에는 한 회당 322개의 자막이 나오고요. 정치 데스크는 203개의 자막이 나왔어요. 저희 모니터하는 그 기간 안에. 그런데 그 모니터에서 나온 경향은요. 문재인 관련 의혹 자막은 의혹의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제공하는 자막을 사용한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 관련된 의혹은 문재인 후보 또는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임을 담은 자막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채널A의 정치데스크는 4월 6일 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 사고와 문 후보 아들의 특혜 논란에 대한 자막을 55차례 내보냈습니다. 이 중에서 문 후보 측의 입장을 전한 자막은 10번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물음표를 붙여서 사실상 확인이 안 된 완전 의혹 수준의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해서 의혹을 부풀리는 자막이 11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조했다가 아니라 위조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언론은 사실 위조했는지를 밝혀서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쪽에서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니까 하지만 그쪽 주장을 전달하면서 물음표로 처리한다. 카더라성 그런 자막이죠. 그 반면에 그 다음 날은 4월 7일에는 안 후보 딸 의혹과 아내 특혜 채용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관련 자막을 54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날과 다음 날 55회, 54회 이 유불리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자막들이 뭐 이런 거예요. 전재수, 안철수, 김미경, 1+1 파격, 승진, 임용 이렇게 해서 그 의혹을 누가 제기했느냐. 바로 전재수 의원이나 민주당 측이 주어가 돼서 그 사람이 제기한다. 이런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음표로 처리하는 자막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민주당 아침 회의부터 안 때리기 강공. 안풍에 놀란 민주당 안철수 딸까지 거론과 같이 민주당이 안철수를 때리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조하는 자막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이건 세밀하게 봐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양쪽에서 서로에 대한 공방은 보도는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측에 제기된 의혹들은 따옴표 없이 그 아들 특혜 논란, 뭐 응시원서 위조, 물음표 위조 이렇게
다운표로 다운표도 하긴 해요. 그러나 네. 아무튼 논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누가 제기한 질문 그거 누가 상관없어요. 객관적인 의혹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것을 민주당에서 제기했다. 예, 민주당의 공격이다.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다운표를 네. 쳐서 그렇게 이해되도록 자막이 나간다. 예. 심지어는 그런 차이가 있군요. 모니터 기간 동안에 안 후보가 약진하던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약진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안 후보의 약진을 매우 중요하게 보여주는 자막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뉴스 특급 4월 7일에는 안철수 서울 충청서 문재인 앞서라는 자막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문재인 서울 충청서 안철수의 뒤져. 똑같은 내용의 자막을 주어만 바꿔서 계속 이렇게 약간 장난처럼 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다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는 자막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가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점수로 이제 정량적으로 환산되고 있는 거군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론조사 1위, 선거 한 달 전 여론조사 1위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서 여론을 유도하는 자막을 여러 번 내보냈어요. 한 달 전에 여론조사 양자 구도에서 1위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대통령이 되더라. 이런 자막을 내보내는 거죠. 제목이 자막 제목이 6번 중 5번이 한 달 전 1위 후보가 대통령 됐다. 한 달 전 지지율이 당일까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자막을 내보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사실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일시정지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최근에는 종편이 어떻게 하냐면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면서 수치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바꿨어요. 추세를 봐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바람직한 평가들로 돌아서는 이런 평가가 재미있는. 바람직하다.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이렇게 이 데이터로 전달해 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거꾸로 불리하게 우리가 보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그냥 수치가 그렇습니다. 수치가. 만약에 MBC나 TV조선이나 채널이나 MBN이나 뭐 이런 SBS나 KBS를 방송 전체를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수치를 듣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민원연이 100개 시민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해서 점수를 매겼더니 정량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도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말 하루에 한 5-6개씩의 모니터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이거는 백데이터가 다 존재하고 다 공개도 되어 있어요. 예. 게다가 그 특정 방송이 뭐냐고 물어보면 민원연에서는 아예 보관도 되어 있습니다. 방송 자체가 시스템을 갖춰서 아예 시비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21일까지의 방송 보도를 보면요. 한 달간. 예,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 205점,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점입니다. 방송은 거의 다가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는 제목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정적인 기사 아니면 선거 기간이 잘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 후보가 잘했습니다 하는 기사가 잘 없으니까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격차가 어느 방송사가 더 컸나 봤더니 TV조선이 45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45개가 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불리한 보도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45개 이 기준으로 하자면 최소한 45개의 꼭지가 더 불리했다. 네네. 공영방송 MBC가 두 번째로 마이너스 30점. 그러니까 격차가 30고 이에 비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기사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 계속 지적해 오셨는데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다 그래요? 거의 다. 모든 매체가 다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종합 일간지 6개, 지상파 3사, 종편 4사, 그리고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 종편의 시사 토크, 신문방송사의 페이스북, 그리고 연합뉴스 정치면, 대선면, 네이버 선거기사,
이제 통계를 내보신 거죠? 통계 기준으로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신문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5주간의 모니터 결과입니다. 5주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특정 정당의 제목을 봐서 특정 정당이 유리하면 플러스 1점, 불리하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서 이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한 보도에서 정당이나 인물이 3개까지 있어도 모두 중복 체크하는 방식으로 분류한 것이고요. 신문의 경우 3월 20일에서 4월 22일까지 5주간 신문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총점이 마이너스 48점이었는데요. 국민의당은 플러스 16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위 후보가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이나 비판이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위권, 4위권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감안하고 보시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너무 많다. 그렇다 해도 격차가 좀 크고요. 방송의 경우에는 격차가 더 큰데요. 3월 20일에서 4월. 선발이 많이 늘어났겠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한 달이 지나가지고 중간평가 토론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간의 대선 보도에 대한 총평을 내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6개 종합일간지,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 종합뉴스, 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종편 3사 시사 토크쇼들, 그리고 신문방송사의 뉴스 페이스북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스북 대요. 예. 그리고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정치면과 대선면, 그리고 네이버 모바일 화면의 선거기사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 매체가 어디를 막나하고 전반적인 특징이 민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많고,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많고. 자, 민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민원연은 92년부터 그 이후 모든 선거를 모니터링 해왔고 이번에도 늘었네요. 80개에서 100개로. 100개로 네. 늘었더라고요. 100개 시민단체 연대해서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의 모든. 종이신문. 네. 예전에는 종이신문과 이제 공중파만 했으면 됐는데. 그렇죠. 지금은 종편 4사랑. 네, 정편도 있고 포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매체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민원연의 지금 기조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뭐 100개 시민단체가 연대했기 때문에